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합니다. 강연 시간에 늦은 강사가 있었는데요. 강연장 앞에서 갑자기 제자리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 시간도 늦은 사람이 뜀뛰기라니. 사람들은 저런 한심한 사람을 누가 초청했나라며 혀를 찾는데요. 하지만 강사는 곧 청중을 사로잡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고 갑자기 뜀뛰기를 한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몸살이 나서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교통도 막혀서 늦게 도착한 강사는 당시에 거의 기력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청중들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운동을 하면서 몸에 열기를 만들어냈고 청중 앞에 섰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고 프로의 모습으로 대처해 나가는 강사의 노력에서 강연의 내용과는 또 다른 감동이 느껴지는데요. 역시 열정 앞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명제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열정 가득한 시간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경기도 용인시 사랑의 요양병원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뇌졸중의 원인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그러면 뇌졸중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사실 제가 3개월 동안 강의를 하면서 주로 이제 뇌질환 쪽에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생활 습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대사증후군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생활 습관을 고치고 그걸 인해서 오는 대사증후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위험을 맞이하니까 치료보다는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실질적으로 치료에 있어서 응급하게 119를 통해서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 뇌출혈 환자들이 뇌수술을 또 많이 하게 되고 뇌경색 환자들은 3시간에서 요즘엔 뭐 4시간 반까지도 효과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거의 3시간 이내에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하는 뇌혈전 용해술이라든가 뇌혈전 제거술이라든가 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뇌혈전 용해술이라고 하는 거는 주사를 집어넣어서 혈전을 녹이는 방법인데 네. 3시간 이내에만 효과가 있지 그 시간 넘었을 때는 오히려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부작용이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보고가 돼서 시간을 넘기고 갔을 경우는 별로 효과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뇌경색으로다가 병원에 이제 도착해서 치료를 받고도 뭐 마비가 풀리거나 하는 율이 사실은 극히 미미한 현실이고
또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대개의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늦게 오셔서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학문적으로 허용된 시간을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술을 굳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또 뇌출혈 환자의 경우에도 뇌출혈 환자가 뇌출혈을 일으켰을 때 수술을 해서 혈액을 그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치료 효과가 뭐 극히 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보고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뇌수술의 경우도 이제 뇌실질 내에 상당히 심각한 출혈을 일으켜서 네. 뇌관이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뇌출혈을 되면 일단 그 혈액을 바깥으로 뽑아내는 쪽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후유증은 평생을 가지고 달고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요양병원이라는 곳에 오시는 환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미 장애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거의 이제 와상 상태로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조금씩 이제 움직이시거나 그런 상태로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뭐 심지어는 10년 넘게 뇌 경색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한테도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가능하면 보행할 수 있고 가능하면 손발을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수준까지 돌이키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러한 노력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게 지금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생활습관병을 얘기를 하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알고 있기로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면 혈압 당뇨약이 고쳐지는 것처럼 알고 그렇죠. 또 그것이 병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당장의 위험성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내 몸은 그만큼 더 심각한 지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뇌출혈 환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네. 뇌경색 환자는 오히려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스땡땡이라고 하는 약에 대한 겁니다. 네. 아스땡땡이라는 약이 요즘에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는 이제 비타민 C의 이제 고용량요법이 이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치면 네. 요즘에는 이제 그 아스땡땡에 대한 요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시고 네. 또 의학 박사이신 홍혜결 박사님이 상당히 의학의 그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아주 쉽게 접근해 주시고 또 좋은 의사를 만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정보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제가 존경하고 상당히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네. 아스땡땡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딴지를 건다고 표현하면 모르지만 조금 이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근데 지금 네. 일단 아스땡땡이라는 약품은 네네. 사실 그냥 뭐 저 같은 그냥 일반적인 뭐 네.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냥 뭐 두통 생기면 좀 먹는 네네. 약? 뭐이 두통 해열 정도로 진통제로 네. 돼 있죠. 그냥 뭐 그 정도로만 네네. 아는데 네. 이게 뭔가 그렇게 심각한 약인지 그런 걸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심각한 약은 아니고요. 어쨌든 네네네. 아스땡땡이라는 약이 이제 인류가 개발한 약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지고 상당히 효용성을 가진 아주 정말 대단한 약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아스땡땡이라는 약이 이제 자꾸 부각을 하고 나타난 이유는 네네. 뇌경색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네. 또 이제 심근경색 환자들이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라고 연구를 하다가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정확한 논문을 제시할 수는 없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국의 논문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스피린을 복용하심으로 네, 인해 가지고 아스땡땡이. 네. 그 복용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심혈관 계통이나
뭐 이 뇌경색 같은 혈전을 네. 예방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거는 건강한 사람도 좀 먹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보고가 있었어요. 이게 그냥 뭐 두통이 있을 네네. 때 잠깐 먹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걸 평소에 복용했을 네네, 시 맞습니다. 뭐 뇌졸중이라든지 네네. 뇌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있군요. 최근에는 저 이화여대 병원에서 그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네. 폐질환에도 상당히 폐암을 예방할 수도 있고 아. 하는 논문도 발표를 하셨는데 네. 문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 약이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 이렇게 뭐 그거 되게 좋은 약이니까 뭐 특별하게 문제 없는데 그렇게 좋다는 내가 폐암 걸릴지도 뭐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용량으로 네. 아스피린을 꾸준히 먹는 게 뭐 큰 문제 되겠어? 네.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그냥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저 같아도 좀 귀가 네, 솔깃하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홍 박사님 제가 굳이 거론하시는 거는 네. 거론드리는 건 그분 이제 유튜브에 나온 방송 내용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도 이제 먹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건 위험한 발언이다. 왜냐하면 제가 어떠한 좀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네. 그 예방 차원에서 좀 복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분이 쭉 방송하셨던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굳이 거론 안 할 텐데 그분이 상당히 이제 명망이 있으신 분이고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짚고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네. 이제 아스땡땡이라는 주제를 처음에 네. 거론을 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스땡땡이라는 약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 친구인 치과 의사분이 한 분 계신데 네.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뇌출혈이 돼서 저기인데 어디로 갔으면 좋겠니?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냐고 자문을 구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왜 평소에 혈압이 높고 안 좋으셨니? 그랬더니 아스땡땡을 평소에 쭉 복용하셨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다음부터 이제 의외네요. 제가 이제 네.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아스땡땡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의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네네. 위나 대장출혈. 그러니까 이제 아스땡땡 모델 제일 문제가 이제 위출혈이거든요.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네. 너무 장기 복용할 경우에 위출혈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은 이미 이제 알고 있었는데 네. 또 뇌출혈에 대한 것도 35%에서 심하게는 60%까지 증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네. 실질적으로 환자분들 중에 이제 오랫동안 그 뇌경색을 앓고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혈압약이나 당뇨약 외에도 이 아스땡땡을 장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하다 보면 침을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보면 몸에 상처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네. 피멍이 많이 들어 있다고 표현을 네. 해야 될 텐데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피멍이 잘 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그렇게 피멍이 드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예방이 나에게 그런 병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또 예방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스땡땡을 상복하라고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 네. 약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짧은 시간 동안 치료를 해서 쓰고 네. 쓰지 않아야 되는 게 약이에요. 근데 지금 의료계의 현실은 제가 혈압약이라든가 혈압, 당뇨를 거론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현재 의료계의 현실은 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비타민 수준으로 복용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네. 평생을 한 번 혈압약이나 당뇨약, 네. 또 아스땡땡도 마찬가지고 이런 약들을 한 번 의사가 처방을 하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계속 장기 복용을 하세요. 네. 근데 그중 가장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아스땡땡도 이 출혈에 대한 심지어는 뇌출혈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히 있고 주위에서 이걸로 인해서 뇌출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다른 약들의 부작용은 더 말해서 뭐 못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런 심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냥 몇 년씩 뭐 10년, 20년씩 먹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약을 복용해서 건강이 지켜지고 뇌출혈, 뇌경색이 안 왔다고 하면 저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런 병들이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생활습관병이라고 이름 붙여진 건 뭐냐면 네 생활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고치는 노력을 필수적으로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제가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지금 이 시간부터 절대로 먹지 마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선생님이 처방을 하시고 또 그걸 먹기 시작하고 계시다 그렇게 하면 이 약이 나에게서 그런 위험성을 배제해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처방해 주신 거니까 드시더라도 이 약을 끊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을 사실은 의사 선생님과 환자가 같이 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뭐 의료계 현실상 사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생활 습관까지 지도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혐오감을 느끼시고 하시는 그 일부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완전히 채식주의로 돌아가서 약을 다 끊고 채식주의만 하라 이렇게까지 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면 한쪽으로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뇌졸중을 예방하시려면 네. 지금 드시고 계신 약을 지금 이 순간 중단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을 먹을 정도로 내 몸이 이미 상태가 많이 나쁘다는 걸 인식하시고 운동하고 네. 식이요법하고 해서 빨리 몸이 건강한 수준으로 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도 떨어지고 당뇨 수준도 떨어지게 되면 혈압약도 줄이고 당뇨약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끊을 수 있어야 그 병이 예방되고 괜찮아지시는 것이지, 네. 그렇지 않고 제가 먹는 혈압약, 당뇨약이 어제는 한 알이 됐는데 오늘은 두 알이 되고 내일은 세 알이 된다 그렇게 하면 이미 그것은 병을 고치고 있는 단계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그 뭐 아스땡땡이라는 약이 뭐 출혈을 일으킨다든지 네. 멍을 잘 들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작용이 있겠지만 어쨌든 뭐 좀 권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권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근데 이제 권하는 데는 이제 그 심근경색이라든가 어떤 뭐 뇌경색 같은 그런 것들을 유발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혈전 때문에 오는 건데, 네. 아스땡땡을 장기 복용하실 경우 혈전을 이제 출혈을 일으킨다는 거는 혈액을 묽게 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응고된 것들을 풀어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효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무차별적으로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고, 이미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다든가 심근경색이 위험해서 약을 복용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미 또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과체중에 얼굴은 붉고 혈압도 자꾸 올라가면서 혈압 네.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고 혈관의 경화가 좀 진행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시고 약을 드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무차별적으로 방송이 되면서 나도 한번 지금부터 먹어볼까. 먹어야 되겠다라고 네네네.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별로 비싸지도 않고 뭐 그렇게 위험한 그렇죠. 약도 아닌데 나도 좀 먹어야 되겠지 하는 위험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건 백신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기억을 할 수 없는 작년인 것 같은데 이제 저의 대학 후배시지만 제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계신 분은 아니신데, 네. 김효진 원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아나키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하시다가 의료계, 그러니까 한의계와 의사협회 모두의 질책을 받고 그냥 아주 세상에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아키라는 게 어떤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약을 쓰지 않고 안 하고 약물을 쓰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들어만 봐서는 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을 하게 된 결과들이 이제 제가 이제 뭐 아주 뭐 자세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네. 이제 아토피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로 앓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돌보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아토피에 실제로 쓰는 약들이 스테로이드제밖에 없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유 수유소부터 시작해서 어떤 면역 체계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에 의존하지 말고 생활에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애들한테 맞는 백신도 이게 지나치다 맞추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예를 들자면 또 아기가 화상을 입었을 때 병원 가서 이제 치료하기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궈서 이제 이걸 해야 되고 이런 운동을 이제 카페를 통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상당히 급진적인 것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면 이분이 아마 다자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의학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 너무 지나친 그 우리가 의료 현장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좀 강한 방식의 이제 한 것 같은데 네. 비슷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존 라빈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네. 존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음식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제 베지터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류를 드심으로 인해서 문제점 또 우유나 이런 아이스크림의 문제점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저술을 하시고 본인은 이제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시는 분인데 이제 급진적인 이런 방법들이 이렇게 왜 나오냐면 한쪽이 너무 급격하게 쏠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백신 얘기를 했는데 네. 2016년부터 이제 보니까 무료 접종을 시작했다고 하는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저희 딸들도 몇 년 전에 맞은 걸로 기억을 하고 네, 저 있어요. 같은 경우에도 그걸 그리고 이제 맞았거든요. 어릴 때 이제 백신을 맞는 경우에 보면 아기들이 너무 작은 아기들을 그냥 뭐 백신 맞으러 진짜 뭐 너무 자주 가요. 그래서 뭐 백신 맞은 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뭐 앓기도 네. 하고 자꾸 이러는데 그런 백신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당연히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꼭 맞아야 되는 필수 그 전염병에 대한 백신 이외에도 너무도 많은 백신들이 있어요.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독감 바이러스 백신도 많이 맞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왜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는 걸 들고 나왔냐 하면 자궁경부암 백신을 2016년도에 정부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 뭐 12세에서 13세 이때 이제 성적인 경험을 하기 전에 맞으면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다가 많이 맞으셨어요.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맞았을 때도 뭐 맞아야 되나 보다라고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국가에서 주도하는 거니까 네.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도 이제 자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이 김효진 원장을 극단적으로 내몰지 않아 싶은데 저는 극단적인 상황이 갈수록 중심을 지키고 중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의료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궁경부암 백신의 본래 명칭은 인두유종 바이러스 백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인두유종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인데 이게 이름이 어떻게 된 게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바뀌었어요. 네. 근데 자궁경부암하고 인두유종 바이러스하고 100% 일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인두유종 바이러스에 걸리면 자궁경부암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네. 그 퍼센티지가 아주 낮아요. 그렇다고 하면 인두유종 바이러스 백신을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명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좀 잘못된 표현일 수는 그렇죠. 있겠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해서 마치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것처럼 백신을 맞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더더군다나 백신이라는 것이 처음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간염 백신이 나왔을 때 간염 백신을 맞으면 모든 것이 다 예방되고 다시는 내가 간염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백신을 사업을 하게 됐죠. 네. 그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아, 그게 유효기간이 1년이면 소멸되더라. 그래서 1년마다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면서 흐지부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백신을 한 번 맞으면 평생 내가 그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이러스라는 건 변종을 많이 일으키고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찾아서 백신을 맞으면 당장 유행하는 뭐는 없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맞는다고 내가 평생 간염이 안 걸리고 네. 자궁경부암에 안 걸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강제적인 접종이 돼요. 어린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백신을 지금 맞추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 외에는 안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제가 손자를 크는 걸 보면서 너무 많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맞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진학하거나 유치원을 진학할 때 그 증명서가 없으면 안 된대요. 그렇죠. 이게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출입증을 만들어 놓는 거죠. 출입증을 만들어서 너 이 출입증 있어? 이 출입증 있어?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지만 선제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암 백신의 경우 같은 경우 이제 일본에서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다가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접종률이 4% 정도로 떨어졌대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안 맞나요?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 번 이제 예를 들어 자궁경부암 백신이다 하고 나오면 그냥 이거에 대한 비판 없이 무작위로 계속 무조건적으로 지금까지 맞아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맞아야 되는지 알아요. 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판명이 나서 점점 안 맞고 4%대로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보를 주는 것까지는 좋고 정보를 주고 이러한 것들이 개발돼서 자궁경부암에 이 백신이 의미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백신에 대한 건 뭐 권장하겠다라는 건 모르겠지만 이거를 세금을 주어서 무료 접종을 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무료 접종이고 꼭 자궁경부암을 이걸 맞으면 예방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잘못이다는 거죠. 오히려 네. 일본에서 먼저 도입을 했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그 네. 사람들이 맞는 거 보시고 얼마큼 좋은지 효과가 입증이 되고 위험성이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한의사인데 왜 이 양의사들의 영역을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치료하는데?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의료 현장에서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절대 한의원 가서 침 맞지 마라. 간염에 한약 먹으면 상당히 심각한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사실은 정보가 아니라 호도예요. 네.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면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내가 연구를 했더니 이러이러하게 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의외로 환자들에게 침을 놓기 위해서 설득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질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실제 의료 현장에서 두 의료가 서로 협력을 해서 서로 장단점을 교류하고 또 이런 것들이 국민 의료에 도움이 돼가지고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있고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양의사 선생님과 최초로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제 공동 개원을 통해서 양한반 협진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나오면 다음 기회에는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제가 양 선생님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협진을 해서 이런 환자들한테 이런 치료를 했더니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보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3개월 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의사로서의 새로운 자세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 의사 선생님들께 제가 주제넘게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비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이 현재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무차별적으로 아무런 그 검증이라 아무런 그 대책 없이 약을 계속 복용하시는 거. 왜 내가 복용하시는지는 모르면서 혈압약, 당뇨약을 일선에서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절대 복용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 있는 반면에 안 먹으면 당장 큰일 난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네. 계세요. 그러나 정작 그분들이 두 분들이 토론할 때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같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제를 두 분 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노력,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하셔야 된다고 하는 측에서는 지금 당장 끊으면 대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된다. 네. 하고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당장 끊고 실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조화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네. 되고 이러한 것들이 국민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너무 방송의 홍수가 많다 보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사실은 의료 기술을 선전을 하고 내가 이러한 기술이 있으니까 이런 치료를 받으세요라고 선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선택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저는 제 의료가 어떤 것이다, 뭐 이렇게 병은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제가 느꼈던 의료 현장의 얘기들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됐고 또 이제 미천이 떨어져서 오늘까지도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 정말 뇌졸중의 치료법과 함께 또 다양한 또 백신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약물의 사용법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그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남윤석 박사님께서 현명하게 건강해지는 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 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브라질 너트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브라질 너트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브라질 너트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네, 제가 저는 굉장히 즐겨 네, 먹거든요. 먹어본 적도 없는데 네네. 브라질 너트에 대해서 이제 튼튼보감에서 이제 주제를 주셔서 보다 보니까 네. 홈쇼핑에도 많이 팔고 그럼요. 있고 요즘에는 견과류에 대한 그 호기심들이 많이 있죠. 갑자기 이제 치매라든가 이런 곳에 견과류를 많이 복용하시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영양이 편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일이라든가 견과류를 드시는 이러한 운동들은 상당히
좋다고 느껴지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브라질 너트는 이제 너트니까 땅콩 종류죠. 땅콩인데 상당히 크기가 커요. 네. 땅콩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이제 지방의 함량도 높고 또 셀레늄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있다고 네. 하는데 이 셀레늄 성분이 이제 글루타치온을 구성하는 하나의 성분이 돼가지고 이제 항암 효과도 있고 건강에는 네.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견과류를 드시면서 특히 좀 신경 써서 아 내가 먹고 있는 견과류 중에 브라질 너트도 혹시 있나 잘 살펴보시고 브라질 너트도 추가해서 좀 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네. 그런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아무래도 좀 칼로리도 높고 좀 네. 기름이 많이 네,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먹었을 때 부작용 같은 것도 좀 네,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콩이나 아니면 호두나 이런 것들은 지방이 있죠. 지방이라는 것은 적당하게 식물성 지방이라도 적당히 섭취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다량으로 많이 복용하시게 되면 알러지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설사라든가 복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든지 지나치게 드시는 건 안 좋고요. 견과류라는 건 결국은 음식을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군것질로 드시는 거기 때문에 적당하게 소량으로 드셔야지 그걸 주식처럼 많이 드시는 거는 좋지 않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이라면 네. 담배 피시는 것보다는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브라질 너트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84번, SKBTV 309번, LG 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윤석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아, 네. 키와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0, 네. 나이는 72살, 네. 몸무게는 64. 네. 지금 제 옆에 남윤석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나는 네,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예. 담석증이래요. 아, 네. 이게 돌멩이가 왜 생기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또 딴 데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아니, 나는 고물이야. 저기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예. 갑상선 수술한 지 6년 됐어요. 예. 근데 그동안 건강하게 살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갑자기 아파가지고서는 체한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네. 담석증이라 그래서 예. 병원에 갔더니 여기 구멍을 내가지고 수술하자고 하셨나요? 수술은 당장은 못한대요. 왜냐하면 당뇨가 있어서 네. 대개 경우 이제 쓸개라고 하는 건 이제 담석이라고 하는 예. 것은 우리 몸에 예. 돌들이 생길 수 있는 곳이 아주 많아요. 그러게. 네, 난 이제 처음 쓸개에도 알았어, 생기고요. 돌멩이가. 콩팥에도 생기고 또 무슨 뭐 방광에도 생기고 다 있어요. 그래서 쓸개에 생긴 것을 담석이라고 예. 그러고요.
간에도 네. 생길 수가 있어요. 간에 있는 거는 이제 간석이라고 그러고 콩팥에 있는 건 신석, 뭐 방광에 있는 건 그 방광에 돌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몸속에 이제 우리가 칼슘을 흡수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이 칼슘들이 결정이 되면서 이렇게 그 돌들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어느 곳에도 다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대개의 경우는 이제 돌을 유발 이제 담석이나 뭐 신석이나 이런 몸에 돌이 쌓일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결정체가 높은 뭔데요? 것들을 그게. 이제 복용하시게 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뭐 시금치를 많이 복용하셔도 그렇게 올 수도 있다고 그러고요. 이제 조금밖에 안 먹는데. 네? 시금치는 별로 안 예,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는 안 먹잖아. 이제 알려진 이제 뭐 채소가 이제 시금치나 이런 것뿐이지만 예, 그거 말고도 예.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열이 많이 생겨도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예. 담석 같은 것이 잘 쉽게 생기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몸에 염증성 반응이 있으면 염증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조직들이 이렇게 뭉치게 되고 그러면서 돌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혹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담석증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자꾸 처음에 와서 통증이 아주 심하게 되면 수술도 생각하고 그래야 되지만 운이 좋게 돌의 크기가 작으면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당장 무슨 수술을 해야 되는 유로결석이라든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진 마시고요. 일단은 평소에 이제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대개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돌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콩팥이나 이런 방광에 돌이 있을 때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맥주를 많이 먹고 운동장을 뛰면 빠져나온다고도 하고 이럴 정도인데 또 이제 담석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잘 하고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식사 중에 너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기름진 걸 많이 드시거나 또 평소에 물을 많이 안 드시거나 그러면 그런 생활 습관이 돌을 생기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음식 드실 때 본인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 관찰하셔서 물도 좀 많이 드시고 당장 막 쑤시고 아프지 않으면 견디실 수 있어요. 담석이 위험한 것은 담관을 딱 막아서 황달을 유발하거나 그러면 상당히 위험해져요. 그 전 단계까지는 잘 관리하시면 되고요. 또 요즘에는 또 돌을 부수는 그런 치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당장 뭐 많이 심각하게 아프지 않으면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는 병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로도 많은 분들이 상담 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8419 쓰시는 분입니다. 58년생 남자분인데요. 체중은 82kg이고요. 키는 180이라고 하십니다. 자고 나면 눈두덩이가 항상 부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낮에는 좀 빠지지만 이제 완전히 빠지지가 잘 않는다고 하시네요. 이게 눈이 항상 부어 있다고. 되게 이제 보면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갑자기 나는 눈이 자꾸 뭐 이제 손이 부어 그러는데 거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네. 진실은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대개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붓지는 않고요. 그 전부터 누적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대개 이제 술을 많이 드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저녁에 늦게 과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분 대사가 원활하게 되지를 않으면 눈도 붓을 수 있고 손도 붓고 부을 수 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내 눈이 왜 붓느냐라고 묻기 이전에 내가 전날 무엇 했지? 라고 한번 반문을 해보시고 본인의 전날 행적이 어땠는지 네. 아니면 최근 뭐 한 달 동안에 본인이 어떠한 생활을 했던지를 관찰해 보시면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좀 붓기가 좀 빠지기 좋을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일단은 게 좀 부었다는 것은 뭔가 우리 몸에 축적이 돼 있는 건데 수분이 축적돼 있는 거 배설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너무 늦게 과식을 한다든가 술을 많이 드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이 되니까 일단은
제가 부었다 하면 일단 저녁은 저는 굶겠습니다. 아. 한 이틀 정도 굶어 보시고 그러고 나서 아 효과가 있다 싶으면 저녁 식사량을 좀 3분의 2 줄여보시는 정도로 것도? 줄이시고 뭐 술을 드시지 않고 이렇게 한 달 정도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문제가 있으시면 병원에 찾아가셔서 검사해 보시고 치료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뒷번호 3844 쓰시는 분입니다. 키 173에 몸무게 62kg인데요. 1년 반 전에 뇌하수체 선종이 발견돼서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약물 처방 없이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데 뇌하수체 선종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한방 치료 요법이 있는지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박사님. 요거는 제가 잘 모르는 질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충 이제 네. 얘기를 들어서 보면 뇌하수체 선종에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개발된 약 중에 뇌하수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이고요. 일단은 관찰한다는 것은 뇌하수체 선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뇌 쪽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선종 같은 것도 종양이 생긴 거죠. 선종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뇌하수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도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평소에 이제 생활하는 건강에 그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생활을 하고 계시면 그런 것들을 점검하시는 것이 더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대체약이 없는 질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당장은 답답하고 그러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질병들도 실질적으로 약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기도 하지만 저절로 없어지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본인의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운동하시고 식생활 좀 개선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 건강을 잘 관찰하시고 챙겨보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남윤석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박재훈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